저는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2년간 한국 사람에서 한국 주식이 141조 원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지난 2년간 52조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아마 한 2년간 매수한 그 한국 주식의 37%가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거든요. 한국 사람 매수한 금액이.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인지 한번 대표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회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거기에도 이제 사업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일 큰 거 뭐 이제 큰 것들은 그 이제 메모리 그 반도체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그쪽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그쪽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가전 그쪽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군데가 중요 사업군이 이제 두 개를 더 뽑자 그러면은 그 핸드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쪽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업군들의 이제 경쟁력을 판단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 삼성전자 그거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력 1등 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메모리라는 시장이 그냥 핸드폰이라는 시장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1등인가 아닌가 보다는 전 세계에서 이게 1등 회사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초죠. 2021년 초에 한 9만 5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뭐 요즘에는 뭐 6만 원대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 평가 손실 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좀 글로벌 경쟁력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격이 이렇게 만만히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는 이 주기를 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서플라이 디맨드 따라서 그러니까 그 DRAM이나 메모리 쪽은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근데 알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뭐 디램이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적에 반도체 수요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떻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시면서 이제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예측하면서 뭐 다음 분기는 어떻고 내년은 어떻고 뭐 그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기업에 일단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라이프 그 동안 얼마만큼 이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클은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가정하시고 다만 그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의 관점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가총액 1위 애플. 네. 해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단순하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 두 개가 양강이잖아요. 네. 애플은 반도체는 없는데 스마트폰. 네. 근데 애플은 또 약간 이제 구조가 다른 게 iOS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네. 요게 있으니까 완전 비슷한 구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애플이 뭐 시가총액 1등이라는 건 이제 많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에 대해서 뭐 혹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이게 워렌 버핏 벅셔 해더웨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주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이 갖고 시작하더라고요.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뭐 누구나 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이 회사가 지금 해왔던 거를 보면은 그냥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제가 딱 보면은 너무 숫자들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근데 일단은 주식 투자는 중요한 것이 과거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미래 10년 뭐 그 후 더 많은 그런 이 회사 가능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각자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고 네. 미국은 아이폰 점유율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조금 더 iOS 높은 걸로 알고 점유율. 있어요. 예, iOS. 50% 이상이 이제 아이폰을 iOS, 쓰는 걸로 알고 iOS. 있고요. 예, 예. 예,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거, 특히 중국이나 인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특히 중국이나 인도 쪽 이런 데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 좀 아이폰 점유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나 뭐 유럽, 서유럽 뭐 이런 쪽 선진국 쪽에서는 좀 아이폰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표님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뭐 시가총액 1위인 건 뭐 이유가 있는 거고 사실. 예,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인 건 이유가 일단은 있는 거고. 예, 그 애플이 작년에 제가 영업이익이 아마 한 120조, 100 빌리언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대비 지금 시총이 이제 2.7 트릴리언, 그러니까 2,700조, 그러니까 3,000조,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0조 원. 이래서 뭐 멀티플이 솔직히 테크놀로지 뭐 이런 다른 것들 더 성장이 빠른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애플은 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장은 일단 애플이 성장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 연평균 한 7, 8%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 이제 더 이상 고성장주로는 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밸류에이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 향후 성장을 굉장히 뭐 10% 넘게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 13%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향후 10년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돼 있는 거는. 근데 뭐 개개인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아니야. 다시 또 성장 이렇게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애플주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면 뭐 아이폰 지금 12, 13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폰 20 됐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실제로 지금 솔직히 그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이럴 적에는 PC가 굉장히 뜨면서 그때 뭐 델, 컴팩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15년 동안 2000년도 중반까지 그 회사들 HP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컸었고요. 뭐 삼성도 PC 만들었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산업이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이쪽도 2000년도 중반 뭐 7년도, 6년도, 7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굉장한 그 고성장을 해왔는데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 레이시 뭐 거의 뭐 한 80%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산업이 성장기는 지났고 성숙기 정도다. 아이폰에 대한 성장기는 저는 지났다? 일단은 지났다고 생각을 성숙기 하고요. 정도? 스마트폰에 대한 건 성장이 지났고 그렇지만 또 이제 애플은 또 애플카라든지 그 예전에도 원래는 2000년도 초반에는 아이파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성장은 바로 금방 끝났었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나오면서 이제 또 15년 동안 이렇게 그 성장을 해왔던 거고 향후 이제 이걸로만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또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서 갑자기 또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이 시총은 또 낮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애플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와서 잘 되고 이래서 또 더 큰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